네, 2021년 9월 2일 이정훈입니다. 최강욱 의원 아십니까? 이진동 기자를 아십니까? 김의겸 의원은 아시겠죠? 최강욱, 이진동, 김의겸 3인방이 총출동했다. 오늘의 제가 잡은 제목입니다. 부제는 윤석열 게이트로 무료변론 게이트 덮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명락대전을 벌이고 있죠. 이재명은 무료변론 문제를 놓고, 이재명 씨가 받았다고 하는 무료변론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씨는 허위사실 음해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씨 측은 아무것도 없는 걸 공격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바꿔치기 하는 건 온당치 않다. 있었다 이겁니다. 어차피 문제가 될 것이고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면 빨리 설명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네, 상당히 냉정한 협박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측이 무료변론 의혹을 제기한 윤영찬 의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뜻밖이다. 놀랐다. 후보가 평의원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네. 이재명 씨 성격이 드러나죠. 본인이 바로 대듭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공동총괄본부장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무료변론 의혹은 근거가 없는 공세일 뿐이다. 정치 공작이라고 하지. 무료변론 의혹의 전제는 이 지사의 재산이 증가했다는 것이지만 무료변론을 하는 전제는, 무료변론 의혹을 제기하는 전제는 이재명 씨의 재산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사건 진행 당시 이 지사의 재산은 3억 300만 원 가량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건 네거티브를 넘어선 허위사실 공표에 가깝다. 자, 이걸 보면서 이재명 씨가 지난번 서울대에서 그 청소일을 하시던 분이 휴게실에서 숨졌었죠. 그럴 때 이재명 씨가 쫓아가서 수석이고 민노총하고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소년 노동자일 때 뭐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비슷한 사건이라면 맞는데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서울대라든지 뭐 이런 걸 막 비판하던데 굉장히 남을 공격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죠. 근데 본인의 허물을 공격받자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 공격도 당해본 적이 별로 없죠. 이재명 씨는 공격으로 방어를 극복해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막 더 흥분해서 난리를 쳐서 거꾸로 역전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낙연 씨 말 제가 전해드렸는데 상당히 싸늘한 팩트에 근거한 말이죠. 근데 이낙연 씨는 이재명 씨가 지금 뭐 컷오프 할 것도 없이 그냥 50% 먹어서 이재명 민주당에서 당선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에는 이낙연 씨도 이재명 씨를 지지해야 되니까 과감하게 공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무료변론이 있었다면 이거는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때문에 야당 후보와 견주는 본선에서도 문제가 되고 자칫하면 이권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뉴스버스가 지난번 줄리 김건희 씨하고 통화했던 그 뉴스버스가 흥미로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난 4.15 총선 직전에 검찰이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것이 확인됐다. 검찰이라 그랬습니다. 검찰. 네. 제가 무슨 행동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행동을 했다 하는 거랑 보도가 비슷하네요. 좀 더 구체적인 기사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2002년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힘당이죠.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전 검사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한 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김웅 씨가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이 고발장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준 거라는 겁니다. 이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 내부의 주요 동향을,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의 동향을 정리해서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하는 자리다라고 이제 뉴스버스는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송 검사가 김웅 전 검사, 국힘당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죠. 국회의원 후보인 김웅식이 전달했고, 김웅식은 이걸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고발장 첫 페이지는 지금 사진에 나올 텐데 고발인란이 비어져 있습니다. 고발하고 싶은 사람이 써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발장을 접수하는 데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은 이름이 차례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유시민, 최광욱, 황희석,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1명, 총 11명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피고발인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 된다. 이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뭐냐? 바로 그 MBC의 엉터리 보도, 검언유착 의혹. 즉, 제가 이동재 기자 사건을 제가 별도로 묶어서 계속 보도해 왔는 게 처음부터 이거는 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MBC 조작 보도죠. 그리고 과장 보도죠. 그 MBC의 검언유착 보도 과정에 정치인 3명이 개입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 검언유착 MBC 보도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서 이미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이철 대표에게 유시민 씨가 과거 이철 씨가 투자한 회사에 가서 강연을 했었거든요. 그 관계를 캐려고 했다라는 보도를 했다는 거죠. 검사와 기자가 짜고. 근데 그 짰다는 게 깨져버렸죠. 지금 다 이동재 기자는 석방이 무죄가 됐죠. 한동훈 검사 기소도 안 됐고. 엉터리 보도. 그리고 명예훼손권은 윤석열 씨, 윤 씨의 부인인 김건희 씨, 한동훈 씨, 이 세 사람이 지난 3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 뉴스타파가 보도했죠. 또 MBC가 검언유착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가 이 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근데 그 5일 뒤인 4월 8일 날 이 손 검사가 또 김웅 씨를 만나서 새로운 고발장을 줬고, 그걸 미래통합당에 전달하게 했는데, 이 고발장에는 앞에 또 피고발인이 됐던 최광욱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추가로 고발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발인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듯 비어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장을 공개했기 때문에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도하 언론에 보도가 나왔지만 손준성 씨하고 김웅 씨는 어떤 관계인가? 두 분의 나이는 4살 차이가 납니다. 손준성 씨가 4살 더 적습니다. 70년, 74년. 손준성 씨는 대구에 있는 경북고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사시가 일찍 돼갖고 학생 때 됐겠죠. 대학원 때 됐나요? 39에 사시, 연수원 29기입니다. 때문에 사시 붙고 이제 군대 갔기 때문에 군 법무관, 해군 법무관을 했고 그 이후에 검사가 돼서 쭉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하도 국힘당이 이름을 많이 바꿔서 헷갈리는데, 하여간 국힘당 전신당에서 18, 19, 20대 국회의원을 한 안동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김광립 씨가 바로 이분의 장인입니다. 김광립 씨는 영남대학교 나와서 고시를 하고 특허청장을 지냈고 상당히 정책의장도 보냈죠. 네, 경제통이었죠. 김웅 씨는 70년생인데 이분은 전남 순천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순천 출신이고 서울법대가 아닌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39회 사시 연수원 29기로 이 손 검사와 대학 후배인 손 검사와 손준성 검사와 사시하고 연수원이 동기가 됩니다. 현재는 21대 국회의원이고요. 서울 송파갑. 그리고 지금 야권 내에서 벌어지는 대선 경쟁에서는 유승민 후보를 지지해서 유승민 후보의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했었고 이 책 내면서 지난 선거에 당선이 됐죠. 근데 이 손준성 검사는 추윤 배틀이 있었죠. 추미애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계속 다투고 소송 걸고 한 게 있었는데, 그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겠다고 했을 때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세평이 실린 분석을 했고 그 문건을 윤 총장 지시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윤 총장 지시로 만든 이가 바로 손 검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징계를 청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냈죠.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씨가 이긴 상태에서 현재 본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 검사가 윤석열 계열이라는 그런 추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통합당에 간 이 고발장은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까지는 갔는데 실제적으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누구도 이 고발장 갖고 고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TBS 신장식의 신장기업에 전화로 출연한 이진동 씨, 뉴스버스 발행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 개입은 과거 국정원이 정치 공작을 떠올리게 하는 구태이고 악습이다. 검찰이 국힘당 전신에 개입했다. 그게 국정원의 정치 공작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김웅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통해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난 사주받은 바 없다. 당시 의원실에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로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의 법률지원단에 전달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당은 김 씨가 피해를 봤다는 부분이나 한 검사장이 피해와 관련한 고발을 한 바가 없다. 전혀 공론화한 바도 없다. 청부 고발이라고 하는데 청부 고발이 되려면 고발을 해야 청부 고발이 되는데 고발이 없지 않느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청구 고발이 할 때 그런 일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인데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정당이나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제보를 하는 거는 공익제보잖아요. 지난번 안양지청 부장검사도 국민권익위원가요? 거기다가 그 김학의 씨 불법 출금에 대한 불법 수사에 대한 제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힘당 전신에도 제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공익제보죠. 이 공익제보를 청부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킨다. 그때도 현역 검사가 국힘당에 갖고 왔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송준성 검사가 좀 곤란하겠죠. 그는 지금 현재는 황당한 내용이다.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검 측은 해당 기사를 확인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최강욱 씨, 좀 급한 사람이죠. 윤 총장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의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보복에 여념이 없었던 깡패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정치검사의 정치공작이 드러났다라고 맹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험해라고 있어요. 행동하는 의원 철험해인가? 하도 뭐 이름이 많아서 헷갈리네요.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철험해가 있습니다. 처음처럼 하자는 건지 한잔 마시고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소속 의원들 김의겸 의원,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민현배, 윤영덕, 김승원, 그 다음에 김영민 뭐 이런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보도를 근거로 윤석열 게이트를 맹비난했습니다. 이 화면은 검찰이 야당과 획책하려던 공작 수사의 마각이 드러났습니다. 최강욱 TV 유튜브에 있는 것인데 잠시 보시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법무부 장관에 대들었다가 물러난 것처럼 포장하여 대권 사냥에까지 나선 한 정치검사의 민낯이 이 철험에는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했었죠. 최강욱 씨 자체가 검찰에 아주 맞서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황운하 전 경찰 투스타 치안감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 사람과 같이 투쟁하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점점 흑색 선전이 나올 텐데 한동안 줄리 게이트가 터졌었죠. 근데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듯이 줄리가 김건희 씨란 증거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꾸 소멸되거나 약화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씨의 무례변론 게이트는 이게 사실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게이트가 지금 던져진 겁니다. 뭐 고발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윤석열 게이트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고발 게이트가 되려면 고발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뭐 검토하는 단계에서 끝난 걸 가지고 마음속에서 제가 누굴 죽여야지 하는 생각을 품었다고 저를 살인죄로 기소가 됩니까? 정치적으로 떠들 수는 있지만 물론 송 검사가 김웅 씨에게 고발장을 줬다라고 하면은 시비가 이를 수 있지만 이미 안양지청에 있던 부장검사가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하고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에 대한 불법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익 제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손 검사가 윤석열 씨의 지시를 받고 그랬다면 모르는데 그 증거가 없으면 그것도 별 일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무료관련 게이트는 이 지사가 지지율이 높아갈수록 점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윤석열 씨가 장모나 처 문제로 발목 잡히는 건 이상으로 좀 아플 겁니다.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이제 사건이 커지는데 저는 아까 제목에서 뽑은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 앞으로 지켜볼 관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유명한 기자가 많았죠.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우종찬 기자를 꼽습니다. 우종찬 기자. 이분이 쓴 큰 특종은 옛날 그 이한영 씨를 우리 안기부가 데려왔다. 그래서 KBS PD를 했다. 하고 하는 유명한 사건. 나중에 이한영 씨는 이렇게 총을 맞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한영 사건을 썼던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12.12 사건 때 총격전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한남동에서 쏘고 그걸 때문에 서울 필동에 있는 수방사 대원들이 출동하니 많이 그럴 때 그때 이 수방사하고 막 어디하고 통화하는 그 비밀 녹음 테이프를 찾아내서 12.12 특종을 했던 아주 유명한 기자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책입니다.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 백서. 굉장히 긴 책인데 한번 기회 되면 보십시오. 촛불 사건하고 이건 우정찬 선배가 저한테 주면서 사인해 준 겁니다. 행복하세요 썼는데 좋습니다. 한번 이 책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촛불 사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우정찬 선배는 최강욱, 이진동, 김의겸 씨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죠. 촛불 사건에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주 강한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인물이 제가 거론했던 이진동 기자입니다. 그 친구는 변양균 사건, 친정아 사건을 특종했고 또 뭐가 또 있었죠. 깨끗한 특종인지 아닌지 좀 의심점이 좀 남긴 하는 기사들인데 어쨌든 조선일보 출신이죠. 역시 TV조선에도 있었고 이진동 씨. 그가 쓴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다. 주어는 촛불이겠죠. 그리고 박근혜 탄핵이겠죠. 지금 이 친구가 뉴스버스에서 이제 줄리 게이트를 터뜨렸다가 이번에 윤석열 게이트를 터뜨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종창, 이진동, 이정훈 저의 공통점은 다 세 사람 다 연세대학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저하고 이진동 씨는 연세 언론인상을 특종을 해서 받은 기자라는 특징. 연세대학교 나온 언론인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상을 받은 경우는 있지만 순수한 특종으로 받은 기자는 아마 이진동하고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서로 개인 인연이고 서로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선후배 간에 얽힌 이야기를 하려면 좀 불편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책도 한번 봐주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각들이 어떤 사람인지. 권력과 검찰, 괴물의 탄생과 진화입니다. 최강욱 씨가 대표 저자인데 여기에 김의겸도 참가해 있습니다. 김의겸 씨는 고려대학교를 나온 친구고 한겨레에서 오래 있었죠. 이 세 사람, 이진동까지 포함해서 박근혜 탄핵과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우종찬 기자의 시각입니다. 지금 윤석열 게이트를 주장하면서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이진동 씨가 있는 뉴스버스가 터뜨리고 최강욱 씨가 나와서 최강욱이 있는 최강욱이 주장하고 김의겸이 포함된 거기서 이제 윤석열 게이트를 마구 올리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할 게 있는데, 지난번 양재택 전 검사 어머니를 취재했던 경향신문의 강진구라는 기자 있죠. 그 친구가 열린공간 TV에 참여해서 열린공간 TV가 그 양재택 전 검사의 어머니와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씨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던졌었죠. 강진구 기자는 서울대를 나왔고 여러 가지 군데에서 부닥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 열린공간 TV 때문에
경향신문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뭐 어쨌든 뭐 하여간 이번 선거는요 상대를 비리를 벗겨서 터뜨리는 선전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는 상당수의 언론인 기자들이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팩트를 갖고 서로 물고 들어가서 하는데 이 팩트를 과장하겠죠. 아까 제가 고발이 있어야 청부 고발이든 뭐가 될 텐데 고발이 없는데 마음속에 품은 거를 내 마음속, 이게 바로 사상범이에요. 과거 일본에서요,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천황을 살해할 의도만 가져도 그걸 참소죄인가 그래서 한 번에 사용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널 딱 잡고 너 증거가 어디 있겠어? 네 마음속에 있는 거 고문하면 그래 내가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일본에서 1930년대까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민주주의를 위반했다 안 했다. 이게 바로 사상 사건이거든요. 자칫하면 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청구 고발 뭐 이거 사건을 확대하면 매우 위험한 보도인데 어쨌든 고발장을 딱 근거를 가지고 팩트가 있으니까 갖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과장 보도가 이제 판을 치겠죠.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근데 이러한 폭로는 원래 투쟁성이 좋은 야당의 전유물이었는데 이번에 여권에서 하는 게 특이한 겁니다. 여야가 좀 바뀐 느낌이 들어요. 윤석열 씨가 좀 여권 후보 같고, 그죠? 근데 제가 쭉 보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씨가 아주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 지지가 많이 보여요. 그래, 문제 많다. 박근혜 구속하고 뭐 그럼 뭐 적폐 수사 과하게 해서 문재인의 앞잡이를 했는데 이제 왜 이러냐. 근데 국민이 좋아하니까 할 수 없이 지지하는 비판적 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극렬 반대가 보입니다. 이 김의겸이라든지 최강욱 이런 거죠. 비지와 비판적 지지와 극렬 반대 어느 쪽이 더 승리할까요? 그냥 저도 관전 포인트인데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 되게 비지가 이기더라고요. 87년도 유명한 일로상명이 붙었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YS하고 DJ가 단일화를 안 했습니다. 그때 YS를 지지한 사람은 비판적 지지, 선명한 걸로 따지면 DJ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국민들 지지가 많으니까 YS를 지지하자, 비판적 지지를 했는데 선거의 결과 1등은 노태우가 있지만 2등은 YS가 있고 상당한 차이로 DJ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극렬 선명 노선이 치더라고요. 그 다음 5년 후에 YS하고 DJ가 붙었는데 그때도 YS가 이겼습니다. DJ는 결국 다시 5년을 지난 다음에 보수의 대표인 JP와 손을 잡고 DJP로 당선이 되죠. 그래서 BG하고 선명 노선이 붙으면 BG가 이긴다.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또 반대의 사례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쩌면 의젓하게 나가는 쪽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극반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룰까? 윤석열은 이겨도 민주당이 180석이고 또 열린민주당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바로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상당히 정치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한국 정치가 고비로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자,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형편 되시면 이 세 권의 책을 한번 보시면서요. 우종천 기자가 쓴 사건. 이거는 계속 대선수 문제가 될 겁니다. 박근혜 탄핵 문제. 그 다음에 탄핵은 이렇게 됐다라고 사실상 주장을 했던 이진동 씨의 책도 보시고 최강욱, 김의겸이 쓴 책도 보시면서 이 기자들의 혈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기다 강진구 기자가 이미 했던 그 양재택 검사, 전 검사 건도 한번 보시면서 또 저 같은 약간 보수적인 기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시면서 이 기자들의 혈전도 한번 보십시오. 나름대로 명예를 걸고 하는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게이트냐, 무례벌령 게이트냐. 이것도 관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